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운하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부산 유럽 해상 운임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우회하다 보니 운송기간도 또 연료비도 더 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유럽연합이 부산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주요 교역국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선사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저희 목숨을 걸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위험이 어떤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홍해 쪽으로는 그리고 스웨즈 쪽으로는 저희는 항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운송 기간도 연료비도 배 이상 써야 합니다. 우회함으로 인해서 약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항해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기름도 그만큼 더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척당 하루에 한 150톤 정도를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한 척당 열흘이면 1,500톤에서 이 때문에 부산 유럽 해상 운임은 지난 한 달 동안 1,100달러 선에서 2,400달러 선으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상된 운임으로도 배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 업체들이 재고를 좀 많이 안 갖고 가요. 다 적기에 부품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납품이 길어져 버리면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기고.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액은 23억 4,100만 달러. 미국 수출액과도 비슷하고 중국 수출액의 2배가 넘을 정도로 교역 비중이 큽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부산 지역 수출입 제조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샤워실을 만들어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불법 방류하다 관할구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배수시설을 거치지 않은 하수가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기관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 부산수산자원연구소 관리동. 사무실 한켠에 세탁기가 놓여 있고 바로 옆에는 샤워실도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듯 세탁 세제와 목욕용품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부 직원들이 수시로 세탁이나 목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생활하수를 처리해야 하는 배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불법 시설물, 하수도법 위반으로 관할구청에 적발됐습니다. 샤워시설이 설치돼 있던 방입니다. 지금은 철거 작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여기서 나온 물은 우수관에 거쳐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이 같은 생활하수 무단 방류는 자그마치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바로 옆 휴게동에 멀쩡한 세면시설이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이 편의를 위해 시설을 만들고 사용한 겁니다. 민원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관할구청은 지난달 말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주문검사 받아야 되는 건데 불법으로 설치한 거를 원상복구 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구소 측은 지난해 10월 직원 면담에서 이 문제를 알고서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와가지고 저게 있으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것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면담하다가 알았다 그래요. 여름철만 썼다 하더라도 수십 톤 가까운 오수가 무단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측은 3년 전 있었던 일이고 당시 관리자가 퇴직했다며 직원 징계 등 추후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급습을 당했을 당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런 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KBS 부산은 오늘부터 지역 응급 의료 시스템의 현주소와 또 개선 방향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부산 응급 의료 체계의 지역 격차를 정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일 구급차를 요청하는 다급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대항전망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와 있는데 다치셨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2분.
사건이 발생한 가덕도엔 구급 활동을 할 안전센터가 아예 없었고 가장 가까운 녹산 신호안전센터는 마침 구급차가 모두 출동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이런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 30분 이렇게 걸릴 때는 이제 그 환자들은 그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응급 환자들은 특히 더 그렇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우리 그 가덕도에는 많이 사시니까 노인분들은 응급을 또 요하는 일이 많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조사를 보면 부산 강서구에서 30분 내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인구는 전체의 2.4%입니다. 100명 중 2명꼴로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부산 지역은 30분 내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처할 의료시설 또한 열악합니다. 강서구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더 전문적인 응급 대처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주민의 관내 응급실 이용률을 보면 대형 병원이 많은 서구는 78%, 해운대구는 51%에 달했지만 강서구와 사하구는 0%였습니다. 지역을 보면은 사각지대가 부산에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계속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의료 분야가 뭔지 그런 걸 해서 그 의료기관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 시스템 점검을 실시해 동네별 격차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 즉 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우편으로 보내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우편물을 어디로 보내려 했는지 또 실제 보낸 곳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 씨의 범행 동기와 또 공범 여부 등을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병원 이송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 대표의 전원 조치는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수도권 우월주의며 의료기관 서열화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사퇴를 놓고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념 갈등과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하며 사법당국은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가 우주 개발을 총책임질 우주항공청은 올해 상반기 출범도 가능합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 상반기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9달 표류했지만 임시국회 막판 극적인 합의를 거쳤기에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우주 경제 비전의 중심은 이제 우리 경남도가 될 것이고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리 경남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인 경남. 힘겨웠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과시화되면서 하위 법령 정비와 인재 영입 등 개청 준비 작업에도 바빠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부산방송총국 이이슬 김기태 기자와 박영심 작가가 제작한 연속기획 목소리 5부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23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에 선정됐습니다.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과 비주류 등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울타리 너머의 구성원의 삶을 들여다본 기획보도로 공동체 자유와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호소해온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119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현장에 있던 20대 남성이었으며 이 남성은 숨진 여성과 연인 관계로 데이트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저법 공무원의 공탁금 48억 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억 5천만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습니다. 환수 금액은 횡령한 공탁금의 10% 미만으로 부산연제경찰서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해당 공무원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횡령 방조 혐의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지법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이 공탁금 관리 업무를 한 이 공무원은 2022년 11월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가 부산에서 8명 배출됐습니다. 이번 총경 승진자는 부산경찰청 홍보계장 황진홍 경정과 인사계장 하오일 경정, 해운대경찰서 경무과장 정미경 경정 등 모두 8명입니다. 총경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산경찰서장과 본청, 시도경찰청의 과장급입니다.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수시 모집 탈락생들이 대거 지원해 2024학년도 부산 지역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지난 6일 마감한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한국해양대가 6.2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성대 5.51대 1, 부경대가 5.02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부산교대 경쟁률도 3.06대 1로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다만 부산대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조금 떨어져 3.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원도심 서부상권 학생들의 교육력과 공동체 역량을 키워줄 위켄드 계절학교가 오늘부터 3주간 영도 제1중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원래 처음 시작하는 위켄드 계절학교는 중학교 1학년 160여 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어 무료로 방학 중 학습을 지원합니다. 9시 뉴스 부산이었습니다.